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자, 오늘도 장마감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오전까지만 해도 좀 어수선했죠. 아침 일찍 트럼프와 아베 간에 35분 간의 통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뭔가 좀 북한과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전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 뭐, 순간적으로 좀 많이 뺐었죠. 거의 한 1% 가까이 뺀 건데, 뺐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흘러내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이렇게 오전장에 이렇게 크게 빼버리면, 다시 받치고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시장 분위기가 전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30분봉 캔들로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쭉 머리를 한번 이렇게 세게 드러낸 거고요. 한번 1차적으로 저점대 탈환을 하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된 거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랫폼 패턴을 만들어 줘야 된다 했는데, 그게 이제 역회전 숄더라든지 이중 바닥이라든지 그죠? 어떤 식이든 간에 패턴을 완성하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패턴을 완성하고 나서 소화하고 다시 재상승을 준비, 그죠? 해서 4월 중에 정고점 탈환. 그러면서 이제 올해 신고가, 그러니까 2017년도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형태가 4월 중순 이후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이라면은 시장 대응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마 4월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이 확장되는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흐름을 꼭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서 좋은 수익으로 연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 특이사항 없고 오늘 밤에 트럼프 시진핑 간의 미팅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결과에 따라서 어,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대부 저 뭡니까 중국 관련돼서 피해봤던 게임주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분위기가 다시 좀 개선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내일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지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매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방향들이 좀 정해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유 종목들,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을 좀 점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을 점검을 해드리면은, 자, 오늘 4월 6일이죠. 오늘은 이화공영부터 시작합시다. 자, 이화공영은 2반, 4반, 6반, 10반, 11반, 5반이 매매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일 8,610원에 매매를 하고 넘어왔죠. 자, 전일 종가가 8,610원이네요. 그죠? 전일 종가에, 이제 매수가 됐다고,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 걸릴 때 이용해서 사실은 좀 더 흔들릴 때 매수할 수가 있었죠. 자,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1차 매수하고 넘어왔는데, 아침에 꽝 해서 10%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죠? 9.18%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사자마자 먹은 거예요, 힘들. 5분 만에 수익 난 겁니다. 그죠? 전량 차익한다. 그래서 오늘 이화공유 매매하신 분들은 아침 거의 5분 캔들로 수익 실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인이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굉장히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자, 이 5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고생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 이후에 마이너스 7% 갔다가 다시 플러스 7% 올라갔다가 해서 변동성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운으로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침 9시에서 9시 20분 사이 이 시간대 있죠? 이 시간대만큼은 전일 주식을 갖고 넘어왔으면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매도라도 걸어놔야 되고 그죠?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하공유 아침에 뭐 사자마자 우리가 10% 가까이 뭐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했던 게 하이셈입니다. 하이셈은 5반, 9반, 소액반에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로 드린 종목입니다. 4,370원에서 자, 오늘 저가가 얼마냐면 4,370원이에요. 자, 시초가는 얼마였어요? 시초가는 4,390원이었습니다. 자, 제가 우리가 종가 매수라든지 시가 매수에 대해서 이제 오전장 매수랑 오후장 매수화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풀어드렸는데 오후장 매수는 우리가 왜 한다고 그랬죠? 종가 무렵에 매수하는 이유가 뭐 매수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겠죠.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다음날 플러스 출발해서 바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전일 잡고 넘어오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게 아니라 다음날 사는 거 유리한 거 뭡니까? 다음날 사는 거 유리한 거는 오전장에 살짝 눌릴 가능성이 더 있는 종목은 다음날 사는 게 유리하겠죠. 다음날 아침에 제가 8시 50분에 문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전일 살 건 전일 사놓고 그다음 다음날 살 거는 그날 아침에 제가 일찍 얼마에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에 전일 사는 거 말고 다음날 아침에 사는 거는 웬만하면 꼭 그 가격이 왔을 때 매수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더 싸게 잡으려고 밑에다 대놓고 있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빠지면 더 사면 되잖아. 그죠? 일단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제시한 가격에 딱 저점을 찍고 시세가 꽉 나왔는데 아마도 오늘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 이렇게 매수를 걸어놨는데 왼쪽에 보세요. 매수를 이렇게 이게 호가창이라고 한다면은 매수를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쌓아놓잖아. 뭐 예를 들면 4,370원이라면 4,370원에다 물량을 이렇게 쌓아놔 버리잖아요. 그러면 회원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이 4,300 뭐 오늘 우리 여기다 매수를 안 쌓아놨으면 한 50원까지 흔들렸다가 돌릴 종목이 여기다가 4,370원에다가 기가 막히게 물량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이 종목이 밑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좀 오전장에 체결되다가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으면 그냥 들어 올리겠죠. 그러겠죠? 그냥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다라는 의미는 제가 물론 가격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사야 되는 거 맞는 건데 어 제가 지정한 가격에만 목숨을 걸고 있지 마시라 했습니다. 굉장히 뭐 이건 절대적인 어떤 신의 가격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자, 내려왔잖아요. 사면 되는 거야. 그죠? 아침 일찍 시작하자마자. 어, 매수하셔야 돼요. 뭐 더 싸게 어떻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놓고 밑에 내려오면 더 사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꼭 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은 오늘 뭐 하이셈 같은 경우도 수익이 제법 나오죠. 꽝꽝 해가지고 몇 프로까지 간 거예요? 마이너스 2% 갔다가 그죠? 한 6.5%까지 시세가 들어온 겁니다. 면은 뭐 빠르게 사자마자 먹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하이셈은 오늘 뭐 수익 실현한 3%는 수익을 다 챙겼겠죠. 그래서 3% 수익 났다고 이제 기록을 저희는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4반이 매매한 종목 중에서 손절매한 종목이 있어요. 텔레칩스입니다. 오늘 텔레칩스는 손절매를 했어요. 오랜만에 손절매한 것 같은데. 자, 텔레칩스는 아침에 이게 눌릴 때 14,100원, 그다음에 또 뭡니까? 13,900원,
그다음 13,700원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냥 손절매 처리해버렸습니다. 아침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쭉 매수해 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짧게 카트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죄송한 말씀인데, 텔레칩스가 오늘 아침에 텔레칩스가 아침 9시 00분에 이 사기꾼들이 9시 그 장 시작하자마자 뉴스를 하나 내놓은 거예요. 하만 공급 사실 없다. 악재가 하나 나온 거죠. 제가 이제 해임님께 문자를 보내드린 거는 사실 뭐 50분 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뭐 9시 땡 해서 이 뉴스가 나온 걸 못 봤어요. 악재가 나오는 거를 체크를 못 했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이반 저반 전반에 종목들을 뭐 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체결되는 것들 이제 체결됐다 여부를 확인해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전에 언론 뉴스라든지 기사 내용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기꾼처럼 9시 00분에 띵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게 지금 뉴스 체크를 바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뉴스를 봤으면은 뭐 추가 매수라도 안 했을 텐데, 그죠? 바로 그냥 매수 취소하거나 매수된 거 있으면 로스 해버리라고 하고 그냥 바로 빠질 텐데 그걸 체크를 못했다. 근데 우리 해임들이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채팅창에 아무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종목이 두 반, 물론 매매가 두 반밖에 안 했고 일반 4반만 매매했던 건데 말씀이라도 좀 해줬으면은 같이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핑계지만 이제 워낙에 좀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종목들을 이제 그 순간순간 저보다 우리 헤임지 더 빨리 볼 수 있다고 뉴스나 언론 같은 경우도 그 시간에 뉴스가 나온 거를 체크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체크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손절매 처리 다 해버려라 해서 한 3.5% 정도 손실을 봤는데 좀 아쉽지만 이거는 제가 바로 만회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텔레칩스는 그냥 오후장 되기 전에 오전에 카트 처리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텔레칩스는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인코는 3반, 5반, 10반, 11반이 매수한 종목이죠. 자, 인콘. 자, 인코는 18,900원이니까, 18,900원. 그리고 18,550원.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대략 요 자리 가운데에서는 비중 10%까지 매수해도 된다 말씀드렸죠. 대략 이렇게 해서 쭉 눌러준 다음에 매수 기회들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꽝 나오면 수익 나오면 챙기는 거예요. 그죠? 3% 이상 나오면은 절반이고 사익을 하라고 했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상단을 뚫어내고 있잖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5분봉 캔들이 있는데 밑으로 살짝 언더슈팅 걸렸다가 매수기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꽝 뚫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붙여 나오잖아, 그죠? 전량 차익해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실현들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콘은 이전부터 거의 저희가 뭐 그죠? 며칠째 지금 해먹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인콘 가지고 손실을 본 적 없죠. 자, 인콘도 오늘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솔 렉스지는 전을 갖고 넘어왔던 종목입니다. 한솔 렉스지는 1반, 4반, 6반, 8반이 매매했던 종목인데요. 자, 전일 편입하고 넘어와서 사실 조금 더 사야 되는데 종목이 어저께 흐름이 뭐 영 종가 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추가 매수 전략은 취소해드리고 그냥 보유한 거 아마 매수 단가가 뭐 이렇게 잡혀져 있었을 텐데 그죠? 오늘 추가 매수한 것만 아니 추가 매수 없이 전일 갖고 있었던 것만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리바운드 나와서 여기서 그냥 전량 소폭 수익권에서 그냥 빠져나옵시다 했습니다. 조금 흐름이 별로였기 때문에 손실 안 본 거에 만족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바일 리더는 이제 4, 6, 8, 10, 11반이 매매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전일 매수해서 갖고 넘어온 종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단일가로 매매했죠. 아침에 빠질 때 이용해서 매수하시라 해가지고 그 전날 종가 무렵에 좀 매수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좀 빠질 때 이용해서 매수해서 단가를 이렇게 맞춰놨던 종목인데
뭐 단일가였기 때문에 단일가 흐름이었고 해서 그냥 소폭 수익권이지만 소폭 수익권에서 오늘 종가에 좀 올라왔어요. 30분 단위로. 근데 그냥 빠지자고 했습니다. 아침에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뭐 30분 내에 어떤 변동성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소폭이지만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빠져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로가 좋았죠, 오늘. 우리로는 3차 매수까지 했죠. 789반이 매매한 종목입니다. 자, 우리로도 이제 전일 매수하고 넘어가서 오늘자에 2,930원 2,930원 그 다음에 2,870원 딱 여기네요. 그죠? 전일 2,990원. 자, 요렇게 매수하시라는 거였죠. 요렇게 이 아래에서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쭉 빠지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식을 계속 사면 되는 거예요. 쫄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전략 내에서는 긴장할 필요 없다. 매수하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쭉 계속 플러스 반전 마이너스 한 4%, 4.6%까지 빠진 거죠. 마이너스 4.6%까지 빠졌다가 꾸역꾸역 플러스 반전 할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업판에 뚝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익 실현하라.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한 3% 이상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로 그렇게 매매를 해봤고, 그 다음에 오늘 KT뮤직은, 본전권 전후에서, 소폭 수익권에서 그냥 빠졌어요. KT뮤직은 전일, 5,380원. 여기 뭐 우장에 따라갔죠. 이런 자리에서 샀고, 그 다음에, 오늘, 5,280원. 그죠? 뭐, 이런 자리가 되겠네요. 그죠? 이 종목도 오늘 이렇게 해서 매수 기회가, 요 밑에 눌릴 때가 다 매수 찬스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매매하신 분들은 평균 매수를 뭐 한 이 정도 했다. 가운데 라인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소폭이지만, 종가까지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수익폭이 막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매매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자, 그리고 오늘 코텍은 본저가 내지는 소폭 수익권에서 그냥 빠졌어요. 코텍도 15,500원이었으니까 아침 일찍 여기 최바닥권에서 매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종가에 뭐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한 뭐 0.6%인가요? 뭐 수수료 빼고는 뭐 사실 뭐 거의 또이또이죠. 그래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매매를 해봤고요. 어저께는 우장에 안철수 관련주들 위주로만 시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핵심 주도주가 거의 끝물인 대선 테마주만 남아서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매매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뭐 사실 뭐 마찬가지긴 한데 하지만 분명히 주도주는 돌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섹터가 됐든 뭐 인맥주 말고 대선 관련 정책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4월달에 여전히 시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흐름이 잡히는 대로 매매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오늘 편입하고 넘어왔던 종목도 시간이 좋더라고요. 시간을 보면은 오늘 편입한 종목도 보면은 SGA 솔루션즈 거의 뭐 지금 200원까지 갔었네. 그죠? 이것도 매수가 대비 한 5%, 6%막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내일 아마 형님들 매도하시면은 한 7, 8% 정도 수익 실현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저기 뭡니까? 호롱 같은 경우도 좀 뜨는 것 같던데. 좀 뜨다 말았네. 시초에 아까 3,000원까지 가던데. 그러니까 내일 좀 뭐랄까요 매수하신 분들 시간에 다 괜찮으니까 내일 오전에 또 시세 나오면은 잘 차익하고 그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그래도 뭐 만족스러운 하루였고요. 내일 뭐 더 만족스러운 하루를 만들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좀 자신감 갖고 매매하시고요. 하루에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그죠?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돼. 제 판단에는 자산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매매를 돌리면, 물론 뭐, 1억이신 분들은 한 종목에 뭐, 500만 원, 1참에서 500만 원, 2참에서 하면 1000만 원, 3참에서 하면 1500만 원,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3천만 원이신 분들은 그렇게 사실 매매할 순 없고, 그죠? 어떻게 뭐 5%씩, 3%씩 이렇게 뭐 이렇게 못합니다. 좀 더 세게 들어가야 돼요. 한 10%씩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죠? 종목 뭐 많이 할 수도 없고, 뭐 그 자산이 그보다 안 되면은 더 세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자산이 조금 있는 분들은 종목이 많으면 장점이 뭐냐면 리스크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 들어가서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제가 하는 매매, 이 포트폴리오 구축에서 하는 매매가 결국에는 거의 80% 이상 수익이 나요. 그러면 뭐하러 5개 사냐? 하나에 몰빵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80%인데 확률이. 몬스탁 뭐 승률도 좋고 매매도 주식도 종목도 잘 골라내고 매매 요령도 완벽하게 잘 알고 있는데 한 종목만 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5개, 3개를 해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리스크를 분산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80이어도요. 예를 들어 20% 손절매 확률은 6%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재수가 없게 손절매를 6%짜리만 딱 3개를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6% 확률의 손절매를 3번 연속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수가 없게. 그죠? 몰빵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한번 딱 두들겨 맞아버리면.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재수가 없게 오늘 손절매 하나 했잖아요. 텔레칩스 하나 손절매 했는데, 텔레칩스 같은 거를 한 3개 연속 얻어맞는 거야. 딱 하나씩 골랐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럴 확률은 높진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지는 하필이면 내가 매매하는 것만 본정가 매도 있잖아요. 본정가 매도 확률은 그래도 한 15% 됩니다. 10개 매매하면 100개 매매하면 15개는 본정가 매도예요. 근데 재수가 없게 100번 매매했는데 20번을 매매했는데 15번은 그냥 또 돈이 별로 안 되는 또이또이 매매만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그죠? 정말 재수가 없으면 그런 와이프지만 그죠? 여자친구한테 돈 좀 줘봐 해가지고 10,000원을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돈 좀 줘봐 해서 2만 원을 딱 올렸어요. 또 짝이 나오더라고요. 어, 좋아 좋아. 이건 어차피 이제 확률상 나올 때가 됐다. 4만 원 줘봐. 해서 4만 원을 했어요. 또 짝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열이 좀 뚜껑이 살짝 열 받더라고요. 다시 줘봐. 누가 얘기나 해보자. 8만 원을 딱 했어요. 또 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뚜껑이 막 너무 막, 응? 막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돈 더 줘봐. 해가지고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해서 그때 제가 16만 원을 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딱 걸었어요. 근데 또 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와이프가 그때 뭐 한 40만 원이니까 있었는데 그걸 제가 다 쓴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뛰어갔어요. 어디 뛰어갔냐면 현금 지급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현금 지급 뛰어갔는데 그 현금이 안 뽑히는 거예요 카드가. 그때 타이밍이 뭐 시간대가 뭐 12시인가 이렇게 걸렸는지 이게 돈이 안 뽑혀가지고
근데 허탈하게 걸어왔어요, 제가. 아, 이 카드가 갑자기 안 먹냐 이러면서 걸어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 지켜봤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현금이 출금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여자친구였으니까 그때는 막 여자친구 통장에 돈 뽑아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켜봤죠. 했더니 그러고 나서 14번, 그러니까 총 14번이 연속으로 짝인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도박이 이런 게 도박인 거구나. 확률이고 뭐고 나발이고 안 먹히는구나. 이거는 제가 그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 말 잘 안 겁니다. 저 성격이. 근데 거기는 이제 꾼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완전히 뭐 애기였고, 그러니까 원래 이래요? 이 바닥이 원래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흔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되게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야 진짜 기가 막히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으면은 계속 똑같은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필이면 재수없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매매 빈도를 줄였을 때 우리 반마다 단타반 매매 빈도를 확 줄였을 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종목도 파동이 안 나오는 장이다. 근데 매매만 한다고 무식하게 주식 샀다 파는다고 해서 그 돈이 벌리냐고.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돈이 왔다 갔다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 자체가 아예 돌지 않는 시장인데 트레이딩이고 뭐고 나발이고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코스에서는 뭐 기껏해야 하루에 뭐 한 개 정도 툭 건드려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런 1반과 2반의 편차가 많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1반은 되게 수익이 잘 나는데 2반은 수익이 되게 더럽게 안 나고 3반은 수익이 되게 잘 나는데 4반은 되게 안 나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매 빈도를 높여놓으면 1반이든 2반이든 3반이든 4반이든 거의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게 이제 바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조금 있는 분들은 굳이 리스크를 테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 리스크를 과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종목을 많이 매매하셔야 돼요. 종류별로.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단기반 같은 경우도 지금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개, 세 개 들으세요. 두 개, 세 개를 자산이 있으면은 종목이 다 틀리니까 두 개, 세 개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목을 더 하나로 더 하는 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뭐 하나씩 해가지고 계속 연타석 홈런 날리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죠. 방법은 쉬워. 그렇게 매매하는 거가. 그냥 뭐 귀찮게 뭐 여러 개 매매합니까? 한 종목으로는요. 어차피 확률 80% 이상 나온다면서 너가 이렇게 하나만 하지 뭐 파지 뭐. 그것도 뭐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재수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많이 하면 할수록 리스크 분산이 되는 것이다. 그것만 우리 회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자산이 작으면 근데 그렇다고 어쩔 수 없어요. 자산이 작으면 리스크를 테이크 해야 돼. 리스크를 안고 매매하셔야 돼요. 조금.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무슨 커나 큰 리스크를 드리진 않아요. 그죠? 아무리 회원님들이 제가 똥 싸는 종목을 드려도 그렇게 막 피똥을 안 쌉니다. 그죠? 약간 좀 설사 정도 하는 거지. 하여튼 자신감 갖고 매매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합시다.